통합의학 백서3 노서현 원장님의 쉽게 풀어놓은 엄량 오행과 오장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머릿말. 옛사람들은 엄량 오행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심오한 통찰력을 제시해왔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원리는 자연 현상은 물론 인간의 삶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은 엄량 오행 이론을 인체의 생리, 병리 현상을 이해하고 질병을 진단하며 치료하는 핵심 원리로 채택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체의 중심에는 오장이라 불리는 5개의 중요한 기관, 즉 간, 심, 비, 폐, 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오장이 단순히 해부학적인 기관을 넘어 각각 고유한 기능과 감정, 그리고 자연의 오행, 복화, 토금, 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의 생명활동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핵심 축이며 이들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질병이라는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엄량 오행의 이론과 인체 생명의 근간이 되는 한의학의 오장관계를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엄량 오행과 원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여 오장의 생리적 기능, 감정 및 자연과의 연관성, 그리고 오장 간의 복합한 관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챕터 1 원기와 엄량. 건강에 관한 인체의 신비함과 생로병사에 대한 이해는 예로부터 서로 다른 견해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몸 안에 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기를 원 또는 진기라고 합니다. 원기나 진기라 부르던 이 기는 우리가 생로병사에 있어서 평생을 의존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구를 사용해도 기의 흔적을 감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 여부는 인체의 에너지 공급의 정상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오행을 얘기하면 미신, 사주나 풍수에도 엄량 오행이 있지만 오행에 관한 오해도 많습니다. 엄량 오행은 과학이지만 미신과 연결되면서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 오행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중요한 것은 원기입니다. 한의학에서 인체에는 기가 존재하고 이를 원기, 양기, 진기, 정기, 진양, 진원, 중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인체에서 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고대인들은 기를 전체적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와 모든 생명활동은 모두 이 기의 운동 변화의 결과입니다. 양의학과 한의학을 결합한 한방병원 전문가들은 한의학의 기는 사실 양의학이 말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변화는 사실 에너지의 보충과 소모의 순환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이지만 양의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사실 당, 즉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거일동은 당을 소모해서 당으로 에너지를 전환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의 원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능이 있으며 단순히 에너지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한의학에서 기는 엄량 오행을 포함해서 본질은 기의 운행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으며 말을 할 수 있고 잠이 들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잠에서 깨어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을까? 죽은 사람은 왜 숨을 쉬지 않을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은 죽은 사람에게는 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 약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강해지고 노인이 되면 또 왜 약해질까?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물질이 활발해지면 눈을 뜨게 되고 약해지면 잠을 자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지만 비교적 약하다가 성장하면서 강해지고 이것이 강하면 건강하고 이것이 약해지면 병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기라고 했고 지금까지 어느 책에도 기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에 의존하여 살게 되고 기가 있으면 호흡을 하고 기가 사라지면 죽게 됩니다. 기가 왕성하면 건강하고 기가 허약하면 질병이 오게 됩니다. 모든 생리 변화는 이 기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얘기하는 감기, 심기, 비기는 모두 기의 일부분이고 양기나 원기의 다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의 운행 법칙도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물의 움직임과 같은 규칙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액체이므로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게 됩니다. 남북, 북극은 열이 너무 적어서 증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고되어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열을 받아야 증발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움직여서 자연현상으로 수증기는 일정 고도에 도달한 후 찬 공기를 만나면 굳어지면서 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관건은 수증기가 차갑게 되면 응결되어 결국 비가 되고 액체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되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물의 순환 과정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은 수증기가 되어 상승하고 공중에 있는 물은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상승과 하강이라는 운행의 궤적이 원을 형성합니다. 원기는 우리 몸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물과 같은 궤적을 돌고 있습니다. 열에 노출되면 상승하고 추위에 노출되면 하강하면서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은 서로 대립하는 운동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이든 우리 몸의 기가 작동하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상승과 하강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을 양이라고 하강하는 과정을 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엄양인데 한의학에서 사실 말하는 원기는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양은 같은 물질의 양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한의사들은 인체에는 두 가닥의 기,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음기와 양기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고 말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일 뿐인데 엄양으로 양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으로 얘기할 때 엄양이 있는데 북쪽은 엄이고 남쪽은 양이며 그것은 반드시 같은 산이어야 합니다. 강도 엄양이 있고 강남은 양이고 강북은 엄인데 반드시 같은 강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엄양은 앞가슴 쪽을 엄이라고 등 쪽을 양이라며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치를 절대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의학의 모든 이치는 여기에서 지난 것입니다. 병을 치료할 때 우선 음이 허한지 양이 허한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양이 허하다면 상승할 수 없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야 하고 음이 허해서 내려가지 못하면 내려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의학은 인체를 연구하는 것이지 질병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체의 본질은 원기를 운행하는 것이고 원기 운행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며 원기를 운행하는 규칙이 엄양오행입니다. 엄양오행의 규칙을 잘 이해하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